자,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한테 내 사례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공관절 치환술 이렇게 해볼까? 혹시 부모님 중이나 주변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 계실까요? 혹시 계셔? 안 계셔? 그럼 또 많은 걸로 하자. 디스크 수술 하신 분이 계시다. 오케이. 척추. 척추하고 목하고 다 하셨어. 자, 수술을 하셨어요. 몇 살이죠? 65세. 자, 우리 상준이가 잘 기억해. 65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나이로 65세시지. 내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야. 그분이 정말로 좋은 타겟이야. 잘 들으세요. 만 64세인 분이 디스크 경추와 경추와 척추에 수술을 했어요. 이 수술하신 분이 이제 내년이 되면 65세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65세를 뭐라 그래요? 노인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노인이 되고 났더니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요양 상태가 됐을 때 정부가 일정 부분 도와줘야겠다라고 만든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 내보잖아. 안 되냐? 내잖아. 건강보험료를 내면 의무로 건강보험료의 일부 퍼센티지로 장기 요양보험료를 떼요. 그래서 저것도 건강보험료처럼 똑같이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의 밑에 달려있는 애들한테 자동방으로 돈을 모아놓습니다. 노인이 무슨 상태가 됐을 때? 장기 요양 상태가 됐을 때 등급을 부여해요.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이 익산에서 교육받을 때 한번 배워봤거든. 등급을 부여하는데 이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어요?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개 등급으로요. 다시 한번요. 65세 이상 노인이 장기 요양 상태가 됐을 때 나라에서 등급을 부여하는데 그 등급이 총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가 그 밑에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등급을 하나 더 만들어 놨다고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등급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가 안 됐어도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요양 상태가 됐을 때 이렇게 등급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6가지 등급이 있구나. 맨 밑등급이 뭐라 그래요? 인지 지원 등급이구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등급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인지 지원 등급과 5등급은 뭘로만 평가를 한다? 머리로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머리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인지 지원 등급도 아주 머리만 보고요. 얘도 실제로 치매 노인들을 위해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머리로 평가한다. 인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머리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머리로 내 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저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받을 수 있는 최저 등급은 몇 등급이겠어요? 그럼 몇 등급이에요? 4등급입니다. 4등급입니다.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 뭐만 본다고 했으니까? 인지 능력만 본다고 했으니까요. 자, 상준이의 사례로 옵니다. 65세가 돼서 이분은 디스크 수술과 경추 수술을 하셨어요. 이분은 아직은 거동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분을 센터로 모시고 가면 수술을 받았다는 걸 통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럼 몇 등급이 나와요? 4등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은 4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좋은 센터 들어가면 4등급 받게 해주는 게 거의 100%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익산에서 박원길이 교육하는 거 조주현 그때 너도 갔었잖아. 익산 있었지? 나 그때 갔었던 것 같은데 너 익산 교육받으러 갔었냐? 저번 달에? 못 갔냐? 아, 오전 못했냐? 오전에 했었다. 그지? 박원길이가 와서 여러분들 보상 사례를 했어요. 박원길 팀장이. 장기 요양보험에 등급을 받으면 평생 동안 등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면서. 그죠? 맞아요? 기억나요? 성준? 그러면 이분은 4등급을 받을 확률이 어떻다고? 엄청 높은데 보험을 받아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그런데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만 알리루무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등급은 총 6개 등급이 있어요. 4등급까지는 몸을 보고요.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머리를 봅니다. 근데 이렇게 등급을 받으면 이런 혜택을 보는데 혜택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혜택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아니라 나라에서 혜택을 줘도 내가 낼 돈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야겠다 하고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을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도 가입을 해줘요. 일례로 어떤 협회에서 와서 가입을 했냐? 장애인 협회에서 와서 단체로 가입을 해. 이 사람 중에는 아예 들어 누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여기 대퇴. 고관절 골절로 누워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등급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보험을 가입한다고 신청합니다. 당연히 안 받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알리룸에 뭐만 물어본다고요? 정신 상태가 멀쩡하신가요? 머리 아파서 병원 가신 거 없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입한 다음에 뭘 신청한 거예요?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이 사례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현재까지는 계속 막히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자, 6등급까지 있어요. 인지지원 등급.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 뭐만 본다? 머리만 본다. 나머지는 거동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거동 여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요. 이 등급이 6개 등급으로 나눠 있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앞에 이제 봐야 할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을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 내가 다시 설명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봤어요. 건강보험하고 똑같아요. 자, 내가 병원을 가는 걸 떠올려 볼게요. 감기로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받아보면 영수증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낼 돈, 공단에서 줄 돈, 그 다음에 비급여. 급여는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급여는 본인 부담금, 네가 낼 돈인 거죠. 급여 중에 일부는 공단 부담금, 그죠? 비급여로 가면 비급여는 내가 다 낼 돈이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놔요. 자, 급여는 공단에서 혜택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급여는 공단에서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있어요. 다시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있어. 65세 이상 노인이 혹은 65세보다 안 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장기 요양 상태가 되면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보는데 그 혜택이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있다고. 여기 보세요. 아까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는 누가 내는 거예요? 비급여는 누가 내? 다 내가 내는 거야. 그치? 급여는 나눠서 내잖아. 급여 중에 나라에서 내주는 돈이 있고 누가 내는 돈이 있어. 내가 내는 돈이 있네. 마찬가지. 얘도 급여를 두 가지로 나눠놨을 뿐이야. 급여가 두 종류입니다. 급여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무슨 급여예요? 재가급여. 집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 무슨 급여예요? 시설급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은 하나예요. 요양병원 아니고 한방병원 아니에요. 어디예요? 복지관 아니고요. 어디예요?
요양원입니다. 노치원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야. 자, 다시 한번요.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본다는 건 두 가지 혜택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혜택? 재가급여. 두 번째는 무슨 혜택? 시설급여. 자, 근데 건강보험하고 똑같이 시설이든 재가든 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혜택을 볼 때 뭐가 생겨요? 본인 부담금이 생깁니다. 15%, 20%. 본인 부담금이 생긴다고. 이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것 때문에 무슨 보험이 나온 거예요? 요양보험이 나온 겁니다. 자, 똑같잖아요. 급여 혜택을 보는데 두 가지로만 나누는 거야. 재가냐, 시설이냐. 자, 두 번째요. 자기 부담금이 당연히 생기는 것 플러스 뭐가 또? 비급여가 생겨. 그 비급여가 뭐예요? 여기서는 밥값입니다. 밥값, 머리 깎는 비용 이런 것들이 비급여지. 기저귀 값 이런 것들이 비급여라고.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 장기 요양보험이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 그 6개 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보는데 무슨 혜택을 봐요? 두 가지. 재가나 시설의 혜택을 봅니다. 이 혜택을 본다고 전액 다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 부담금이 생기고요. 이 자기 부담금 플러스 뭐를? 비급여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슨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장기 요양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재가급여에서 보장해주는 혜택이에요. 여러분 6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6가지의 혜택 플러스 하나 더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건 자, 첫 번째 방문요양. 얘가 무슨 급여예요? 재가급여. 집에 있는 동안에 보장받는 거니까 어머님 제가 갈게요. 이게 가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이게 3가지예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어머니 혼자서 목욕 못하시니까 저희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방문목욕.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가서 간호해주는 거 방문간호입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 자격 있는 친구들이 이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어요. 자, 일로 넘어갑니다.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야간 보호. 집에 가서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친구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게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던 노치원, 주간 복지시. 여러분 노치원 옆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주간 보호시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주간 보호시설이에요. 노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게 첫 번째 뭐냐. 주간 보호시설 노치원을 무슨 급여로 착각해요? 아까처럼. 시설급여로 착각하는데 무슨 급여였어요? 재가급여였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이 낮은 친구들.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의 혜택을 볼 수 있고요. 3등급도 사실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래. 1, 2등급은 무슨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시설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가급여의 혜택을 본다. 등급이 낮다 높다? 낮다. 낮기 때문에 사람이 훨씬 많잖아.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혜택을 준다고? 근데 그 혜택이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혜택 중에 가장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얘야. 방문요양. 옛날에는 이 노치원을 가기 싫어가지고 이걸 제일 많이 쓰고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건 뭐예요? 주간보호. 그 다음에 얘네하고 별개로 얘는 따로야. 복지용구입니다. 여러분 보험 설계사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알아요? 박사님들이 계셔. 박사님들이. 이 상품이 나와서 복지용구를 사용하면 돈을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복지용구 중에 가장 싼 게 뭔지 또 찾아냈어. 박사님들이. 그래서 대폭 많이 팔린 게 미끄럼 양말. 미끄럼 방지 양말. 제일 싸 그게. 그거 하나 사면 10만 원 처음에. 지금은 30만 원. 50만 원. 매달 준다고 하니까 매달 가서 양말을 사고 양말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로 바꿔주고.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 이제 상품이 보이는 겁니다. 6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아, 이런 혜택을 보는구나.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건 방문요양, 주야간보, 복지연구.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제 트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있었거나 재가급여 복지센터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험회사의 담보 중에 무슨 담보가 새로 나오냐? 복합재가라는 담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다녀보면 간판 이제 알면 보여요. 복합재가센터 이렇게 써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 있는 이 6가지 중에 동시에 2개, 3개 할 수 있는 데가 복합재가센터예요. 실제 사장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자꾸 바꾸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오늘 하지 않을게. 자, 복합재가까지 기억을 한다고 하면 이제 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알게 됐을까? A little bit? A little? 오케이. 소라, a little? 조금? A little bit? 오케이. 외국 가면 난 외국에서 살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외국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야? 땡큐. 한국에서 그걸 반에 반만 했어도 엄청 착한 사람 얘기 들을 텐데 외국만 가면 고마운 게 그렇게 많아. 자, 오늘은